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주가가 하락 조정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주식으로 부자돼서 조기은퇴 하기 주리치TV입니다. 오늘은 채권금리와 주가와의 관계를 규명해보고 현재 미국 주식이 하락하는 이유와 향후 미국 주식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가와 채권금리 관계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최근 20년 S&P 500 지수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입니다. 시기에 따라 반대로 움직이기도 같이 움직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상관 분석을 통해 10년물 국채 금리와 S&P 500의 상관계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1이면 두 자산의 가격이 정확히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관관계가 0이면 두 자산의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 자산이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와 S&P 500은 0.379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상관계수 0.379는 낮은 상관관계를 의미하는데요. 두 자산의 가격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맞지만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입니다. 금리와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말에 놀라셨나요? 하지만 이 정도 상관관계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만 보고 주가가 상승하고 있겠군 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다음은 연준의 기준금리와 S&P 500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024로서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흔히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가가 하락한다고 믿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건 유동성 장세 후반부에 유동성을 회수하는 경우에나 맞는 말이고 그 시기를 제외하면 전혀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낮은 상관관계이지만 왜 주가와 채권금리는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화랑기입니다. 경기 화랑기에 기업은 좋은 실적을 내고 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대체자산의 수익률이 높은 액면금리를 제시해야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어디에 투자해도 기대 수익률이 높은 시기라면 미 정부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채권을 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채 유통시장에서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채권 가격이 하락합니다. 경기 화랑기에 굳이 연 2% 이자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채권 가격의 하락은 채권 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정리하자면 경기 화랑기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채권 금리도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기에는 기업의 실적이 악화되어 주가가 하락합니다. 국채 발행 시장에서는 대체 자산의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제시해도 채권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통시장에서는 대체 자산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채권 수요가 급증하고 채권 가격이 상승하여 채권 금리가 하락하게 됩니다. 금융위기 상황이 왔을 때 채권 투자로 해지하는 전략이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노리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경기 침체기에는 주가가 하락하고 채권 금리도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현 시점에서는 채권 금리 상승으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코로나 위기 이후 유동성 장세의 특징을 살펴봅시다. 가치주는 전통적인 산업군에 속하는 종목들을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담배, 식음료, 은행업 등이 있습니다. 이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은 풍부한 현금을 확보해 놓고 안정된 실적을 바탕으로 높은 배당금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식음료 산업이 미래 성장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것이죠. 반면 성장주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산업군에 속하는 종목들을 의미하며 IT, 전기차, 소프트웨어 플랫폼, 항공 우주 산업 등이 있습니다. 성장주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보유 현금이 낮고 들쑥날쑥하면서도 낮은 실적을 기록하며 배당 성향이 낮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은 높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테슬라를 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유동성 장세에서 경제 봉쇄로 인해 정통산업군에 속한 가치주는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횡보했으며 성장주는 일부 기술주에 유동성이 몰리면서 폭등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며 주가가 상승하는 유동성 장세 이후에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실적이 좋은 종목 위주로 주가가 상승하는 실적 장세가 옵니다. 그런데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유동성 장세 후반에 시장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 유동성이 몰려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은
하락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테슬라, 아마존, 애플 등이 기술주입니다. 202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QQQ와 가치 배당주 중심의 SPYD 가격 추이를 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시 폭락을 경험하지만 가치주의 하락폭이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인 유동성 장세에 돌입합니다. 유동성 장세에 나스닥 100은 폭등하지만 가치 배당주 중심의 SPYD는 횡보합니다. 이후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유동성 장세에 폭등했던 나스닥 100은 하락 조정받습니다. 하지만 가치주 중심의 SPYD는 금리 상승과 함께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백신 접종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과시화되고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유동성 장세에 오르지 못한 가치주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유동성의 힘으로 폭등했던 성장주의 주가는 유동성 해소 우려에 따라 조정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과거 유동성 장세 이후 금리 폭등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기준금리를 4%대에서 0% 초반대로 낮춥니다. 2009년 4월경부터 유동성 장세가 시작되었으며 주가는 수직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2010년 초반에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나스닥 100은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7%가량 하락하게 되고 2010년 4월 기준금리가 상승되고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마이너스 15%가량 하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는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라 주가가 하락 조정받습니다. 하지만 과도기 이후에는 금리가 상승해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동반 상승합니다. 전형적인 실적 장세 흐름입니다. 결론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채권금리와 주가가 꼭 같이 움직이는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시기에 따라 금리와 주가의 관계는 양의 관계일 수도 음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동성 장세에는 금리가 하락하면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또한 유동성 장세 중에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던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반면 경기 화랑 시에는 금리와 주가가 동반하여 상승합니다. 또한 유동성 장세에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가 하락 조정폭은 단기적이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2010년 4월 나스닥 100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5%가량 하락하고 다시 우상향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 이후 유동성 장세에서 일부 성장주에만 유동성이 집중적으로 몰렸던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성장주 투자자들은 정고점 대비 15% 이상의 하락폭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 이슈만으로 30% 이상의 폭락은 예상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과도기에만 주식시장이 시장금리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고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에 돌입하면 금리 상승과 주가 상승이 동반하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채권금리와 주가와의 관계를 설명해드리고 현 시점 기술주들의 하락 원인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